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해외 감동 사연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결혼을 위해 한국을 찾아온 한 러시아 여성의 이야기인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찾아온 진짜 사랑 이야기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입니다. 올해 23살이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자랐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결혼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주변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책임감이 없거나 진지하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이 추천해준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에서 온 수많은 여성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남성 회원은 고작 100명 정도였어요. 말 그대로 100대 1의 경쟁률이었죠. 소개받는 남성들은 대부분 40살이 넘었고 몇 번 만나봤지만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첫 번째로 소개받은 남성은 알렉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36살의 엔지니어였는데 첫 만남부터 저에게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보더라고요. 언제까지 결혼할 생각이냐, 아이는 몇 명 낳을 거냐, 집안일은 누가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마치 사업 계약을 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 만난 미하일이라는 남성은 더 심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저에게 요리할 줄 아느냐, 청소는 잘하느냐고 물어보면서 자기 어머니와 함께 살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전형적인 마마보이 스타일이었죠. 게다가 데이트 비용도 반반씩 내자고 하면서도 자기는 술만 마시고 저는 차만 마시게 했어요. 세 번째 남성인 드미트리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나이도 30살로 적당했고 직업도 안정적인 공무원이었거든요. 하지만 몇 번 만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동시에 5명의 여성과 만나고 있더라고요. 선택권을 넓혀놓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식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결혼정보회사라는 곳이 이렇게 비인간적인 곳인지 몰랐거든요. 사람을 상품처럼 취급하고 조건만 맞으면 된다는 식의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게다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다른 여성들끼리도 서로를 견제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 아나스타시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엘레나,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 거기엔 정말 괜찮은 남자들이 많다고 하던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다만 케이팝이나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었죠. 아나스타시아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나 여성을 대하는 예의에 대한 글들이었어요. 러시아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더라.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지 책임감도 강하고 여자친구나 아내를 정말 소중하게 대한다고 해.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세상에 그런 남자들이 정말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동유럽 출신 여성들의 성공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한국어 학당 1년 과정에 등록하고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뭘 하겠다는 거니? 한국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죠. 특히 어머니는 괜찮은 러시아 남자도 많은데 굳이 외국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고 하시면서 말리셨어요. 하지만 제 의지가 워낙 확고했고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결국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정말 원한다면 한번 해봐라. 다만 조심하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돌아와. 아버지의 당부를 들으며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고 짐을 쌀 때까지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제가 원하는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날까요? 출발 전날 밤 아나스타시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엘레나,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너무 걱정하지도 마. 그냥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가봐. 설령 인연을 못 만나더라도 한국어도 배우고 새로운 문화도 경험하는 거잖아.
친구의 격려 덕분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부터가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러시아의 공항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길을 물어봐도 모르는 외국인인 저에게 정성껏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이미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좋아졌죠.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가는 길도 신기했어요. 지하철이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더라고요. 러시아의 지하철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줄도 잘 서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어려웠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어요. 특히 매운 음식이 너무 많아서 고생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면 더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한국어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 있던 할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직원에게 제가 외국인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까지 해주셨어요. 학당에 첫 등교를 하는 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처음 만났는데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은 물론이고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나 동유럽에서 온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같은 러시아에서 온 올가와 예카테리나를 만난 것도 그때였습니다. 올가는 저보다 한 살 많은 24살이었고 모스크바 출신이었어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카테리나는 저와 같은 나이였고 키예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이지만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세 명이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한국에 온 이유를 나눠봤는데 놀랍게도 비슷한 사연들이 많았어요. 올가도 러시아에서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몇 번 소개를 받았지만 실망스러운 경험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카테리나는 아예 우크라이나 남성들에게 실망해서 외국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그런 경험이 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졌죠. 세 명 모두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군대 경험이나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에 대해 들으면서 러시아 남성들과는 확실히 다른 점들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수업 후에는 세 명이 함께 한국 음식을 시도해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가 너무 매워서 고생했는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불고기나 갈비 같은 음식들은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삼겹살을 구워 먹는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기본적인 인사나 간단한 대화는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과도 조금씩 접촉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나 지하철에서 길을 물을 때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서툴게 말해도 정말 인내심 있게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인 걸 알면 더 천천히 말해주거나 영어나 몸짓으로 설명해주려고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한국어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영어로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지도까지 그려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분의 격려 덕분에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 생활 힘들면 언제든 도움 청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연락처까지 주셨습니다. 물론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계속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조금씩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학당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하셨고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한국의 가족 문화나 연인 사이의 예의에 대해 배우면서 러시아와는 확실히 다른 점들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 남성들은 여자친구나 아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데이트할 때도 여성을 먼저 배려하고 결혼하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죠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러시아에서 만났던 남성들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올가와 예카테리나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남자들이 있을까? 너무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예카테리나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자 올가도 맞아. 너무 완벽한 이야기들이야.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구심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건 일상에서 만나는 한국 남성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모습, 길을 물어보면 정성껏 안내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한 번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저희 3명이 우산 없이 학당에서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야 했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분이 다가와서 우산을 빌려주시더라고요. 학생이세요? 우산 쓰세요. 저는 금방 택시 잡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연락처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람 도와주시면 돼요 라고 하시면서 사라지셨어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러시아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자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 올가가 저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엘레나, 내 한국 친구가 러시아 주재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한국 남성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는데 만나볼래?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사실 조금 떨렸지만 이것이 제가 한국에 온 목적 중 하나이기도 했으니까요. 올가의 친구는 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젊은 여선생님이었어요. 제 남자친구 친구 중에 러시아에서 일했던 분이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이고 러시아 문화도 잘 이해하시거든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약속을 잡기 전에 올가, 예카테리나와 함께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뭘 입고 가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3명이 모여서 옷도 골라주고 대화 주제도 미리 생각해봤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최고야. 올가가 조언해 주었고 예카테리나는 러시아어 할 줄 안다니까 대화는 편할 것 같아. 오히려 좋은 기회야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2명의 한국 남성이 함께 들어왔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좀 더 캐주얼한 옷차림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소개를 받고 보니 정장을 입은 분이 바로 러시아 주재원 경험이 있는 김민수 씨였어요. 정말 러시아어를 잘했고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명소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몇 번을 가봐도 감동이에요. 그리고 네바강의 야경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민수 씨의 유창한 러시아어와 생생한 경험담에 깜짝 놀랐어요. 함께 온 분은 박준호 씨라고 소개받았는데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민수 씨의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대화도 주로 민수 씨와 나눴고 준호 씨는 조용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엘레나 씨는 언제까지 한국에 계실 예정이세요? 민수 씨의 질문에 1년 과정인데 상황에 따라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국 생활 적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러시아 음식이 그리우시면 러시아 식당도 안내해 드릴게요. 민수 씨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러시아어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배려심도 깊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전혀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별로 말을 하지 않던 준호 씨가 가끔씩 던지는 유머나 제가 한국어로 어색하게 말할 때 자연스럽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민수 씨는 러시아어로 대화하려고 했지만 준호 씨는 저의 서툰 한국어를 끝까지 들어주려고 했거든요. 한국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준호 씨의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 왜인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수 씨의 완벽한 러시아어보다 준호 씨의 천천히 말해주는 한국어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의 첫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민수 씨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준호 씨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마도 준호 씨에게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움과 진정성 때문인 것 같았어요. 올가와 예카테리나에게 첫 만남 후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땠어? 러시아어 잘하는 그 사람 괜찮았지? 예카테리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지 않았어. 그럼 다른 남자는 어땠는데? 올가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더 인상적이었어. 말수는 적었지만 뭔가 진짜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제 대답에 두 친구 모두 놀라더라고요. 엘레나, 너 혹시 완벽한 남자보다 평범한 남자가 더 좋은 타입 아니야? 예카테리나의 분석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것 같아.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며칠 후 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좋다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준호 씨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 컸어요. 이상했죠. 제가 만나기로 한 사람은 민수 씨인데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만남도 역시 세 명이 함께였습니다. 이번에는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고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러시아에 대한 추억담도 계속 들려주셨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친구들과 함께 바냐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민수 씨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지만 왜인지 모르게 저는 자꾸 준호 씨에게 시선이 갔어요. 준호 씨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제가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워할 때마다 절묘한 타이밍에 도움을 주었어요. 아, 그거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제가 고민하고 있으면 준호 씨가 이런 뜻이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쉬운 단어로 바꿔서 설명해주는 센스가 있었죠.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매워서 당황했어요. 러시아 음식에는 이렇게 매운 게 없거든요. 이거 너무 매워요. 제가 깜짝 놀라며 말하니까 준호 씨가 바로 자기 물병을 건네주면서 괜찮으세요? 물 드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별거 아닌 일이지만 그 순간의 자연스러운 배려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민수 씨도 한국 음식은 대부분 매워서 외국인들이 적응하기 어려워요 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왜인지 준호 씨의 걱정 어린 표정이 더 기억에 남았어요. 해가 질 무렵 세 명이 함께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는 러시아의 네바강과 비교하면 한강은 어때요? 다리들이 정말 많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준호 씨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한강 야경이 정말 예쁘죠? 저는 이 시간대를 가장 좋아해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움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 씨의 체계적인 설명보다 준호 씨의 소박한 감정 표현이 더 진심으로 다가왔거든요. 정말 아름다워요. 러시아에는 이런 풍경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오늘도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두 명만 만날까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까 복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좋다고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준호 씨를 못 보게 된다는 아쉬움이 컸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제 마음이 민수 씨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분인데 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이 뭐였는지,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목표였다면 민수 씨 같은 분이 더 좋은 조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러시아어도 잘하고 해외 경험도 많고 안정적인 직업도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 준호 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소탈한 웃음이나 어색해하면서도 저를 배려하려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제가 한국어를 틀리게 말했을 때도 비웃거나 바로 고쳐주려 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올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엘레나, 마음이라는 게 조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네가 누구에게 끌리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너에게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친구의 친구로서 예의를 지켜준 것뿐일 수도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확실한 민수 씨를 놔두고 불확실한 준호 씨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걸까요? 민수 씨와의 첫 단독 데이트는 명동에서였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셨더라고요. 맛있는 한식당도 미리 예약해 놓으셨고 제가 좋아할 만한 화장품 매장이나 쇼핑몰도 안내해 주셨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완벽한 데이트였죠.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으면서 민수 씨가 러시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본 성 바실리 대성당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었고요. 정말 생생한 경험담이었고 제가 고향에서 느꼈던 것들을 정확히 표현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교양 있고 저에 대한 배려도 깊었습니다. 문도 열어주시고 계산도 모두 해주시고 제가 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러워졌어요. 너무 완벽한 배려가 때로는 계산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편하지 않았거든요. 엘레나 씨는 러시아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민수 씨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자꾸 준호 씨 생각이 났어요. 준호 씨라면 어떤 식으로 물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물어봤을 것 같았어요. 쇼핑을 하면서도 민수 씨는 제가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어요. 이런 색깔 좋아하시죠? 러시아 여성들이 대부분 이런 톤을 선호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왠지 저를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러시아 여성이라는 범주로 보는 것 같았어요.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민수 씨 같은 좋은 분을 놔두고 잘 알지도 못하는 준호 씨를 생각하고 있다니. 게다가 준호 씨는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당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준호 씨가 학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꿈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정말 준호 씨였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민수 형에게 엘레나 씨 학당 위치를 물어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어색하게 웃으시더니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에서 뭔가 진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서 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날씨나 한국 생활에 대한 안부를 묻더니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준호 씨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수 형이 엘레나 씨를 소개받은 건 알고 있고 형도 엘레나 씨에게 진심인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저도 엘레나 씨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싶었는데 준호 씨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그냥 형의 소개받은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엘레나 씨의 진정성을 느꼈어요. 한국어가 서툴러도 정말 열심히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준호 씨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들이 착각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준호 씨도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민수 형과의 관계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형이 엘레나 씨에게 진심인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 씨의 솔직하고 진실한 고민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저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사실 저도 준호 씨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고 완벽한 조건을 갖고 계시지만 제 마음은 준호 씨에게 있었어요. 그 순간 준호 씨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봤어요. 정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준호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직하게 민수 형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형을 속이고 우리끼리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민수 씨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민수 씨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준호 씨가 말했어요.
형한테 미안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상처받을 거예요. 카페에서 민수 씨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해 주셨어요. 엘레나 씨, 준호야, 웬일로 둘이 함께? 그때 준호 씨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형, 사실 엘레나 씨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준호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본 민수 씨도 뭔가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시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가 화를 내실까봐 걱정도 됐고 준호 씨에게 실망하실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민수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실 나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 엘레나 씨가 나보다는 준호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걸 말이야. 민수 씨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티가 났었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엘레나 씨에게 진짜 사랑이라기보다는 호감 정도였던 것 같아. 러시아에 대한 추억도 있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은 아니었어. 민수 씨의 솔직한 고백에 안도했습니다. 오히려 준호가 엘레나 씨에게 진심인 게 보여서 더 안심이 돼. 내가 엘레나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준호라면 정말 잘해줄 것 같아. 민수 씨의 너그러운 마음 덕분에 저와 준호 씨는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로 지내자. 그리고 준호야, 엘레나 씨 잘 챙겨줘. 민수 씨는 오히려 저희 둘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감사했고 동시에 한국 남성들의 성숙함에 감탄했습니다. 준호 씨와의 첫 정식 데이트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어디 화려한 곳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산책을 했을 뿐인데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 씨는 저의 어색한 한국어도 웃으면서 들어주었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말해주었습니다. 엘레나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힘든 건 없으세요? 준호 씨의 질문에서 진짜 관심과 걱정이 느껴졌어요. 민수 씨의 질문이 형식적이었다면 준호 씨의 질문은 정말 제 마음을 헤아리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가족이 그리워지고 한국어가 어려워서 답답할 때도 있고요. 저의 솔직한 대답에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준호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한국어 숙제로 어려워할 때도 밤늦게까지 도와주었고 외로워할 때면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특히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혼자 아플 때의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그때 준호 씨가 죽을 끓여서 갖다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플 때 죽을 먹어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아요. 준호 씨가 끓여준 닭죽을 먹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아플 때 보르시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 한국의 죽 문화가 신기하기도 했어요. 맛있어요? 처음 만들어봐서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준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길래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라고 대답했더니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준호 씨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이나 현대 문화를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단순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었죠. 전통 시장에도 함께 갔는데 한국의 시장 문화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준호 씨가 시장에서 흥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인정 많은 모습을 느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도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러시아에서 온 거예요? 어머, 예쁘다. 우리 아들 소개해줄까? 시장 아주머니의 농담에 준호 씨가 이미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아주머니가 더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한국 남자 잘 만났네. 우리나라 남자들 착해요. 그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준호 씨와 함께여서 더 특별했어요. 준호 씨는 러시아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정말 귀여웠습니다. 발음이 어색해도 계속 연습했고 제게 간단한 러시아어로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프리베트 라고 말할 때마다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죠. 제대로 발음한 거 맞아요? 준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완벽해요. 라고 대답해줬어요. 실제로는 조금 어색했지만 그 노력하는 마음이 너무 예뻤거든요.
준호 씨와 교제한 지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당에서 같이 공부하던 러시아 친구들도 저의 변화를 눈치채더라고요. 올가가 먼저 말했어요. 엘레나,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얼굴에서 광이 나는 것 같아. 뭔가 좋은 일 있지? 저는 준호 씨와의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남성이 아니라 그의 친구와 사귀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연을 말이죠. 올가뿐만 아니라 다른 러시아 친구 예카테리나도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그럼 너는 완벽한 조건의 남자를 포기하고 마음에 드는 남자를 선택한 거네? 예카테리나의 질문에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맞아. 처음에는 좋은 조건의 남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말이야. 제 말을 들은 두 친구가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올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때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준호 오빠 친구들 중에 좋은 사람들 많아. 소개해달라고 해볼까? 준호 씨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올가 씨와 예카테리나 씨가 원한다면 언제든 소개해드릴게요. 다만 서로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블 데이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올가와 준호 씨의 대학 동창 성민 씨였어요. 성민 씨는 IT 회사에서 시스템 개발을 하는 조용하고 성실한 타입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성민이는 정말 착실한 친구예요.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진실해요 라고 소개해 주었어요. 올가도 원래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실제로 첫 만남에서부터 두 사람의 케미가 좋았습니다. 성민 씨는 러시아의 IT 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고 특히 러시아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올가는 러시아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거든요. 러시아의 프로그래밍 교육은 정말 체계적이에요. 수학적 기초를 정말 탄탄하게 다져주거든요. 올가의 설명에 성민 씨가 정말 관심 있게 듣더라고요. 한국도 IT 강국이잖아요. 삼성, LG 같은 회사들이 세계적이니까요. 올가가 한국의 IT 기술을 칭찬하자 성민 씨가 맞아요. 하지만 러시아의 기초과학 수준도 정말 높다고 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전문 분야를 존중하면서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보기 좋았거든요. 며칠 후에는 예카테리나와 준호 씨의 회사 후배 지훈 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훈 씨는 성민 씨와는 정반대로 활발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이었어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정말 말도 잘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도 밝고 외향적인 편이라서 금세 친해졌어요. 지훈 씨는 예카테리나에게 한국의 젊은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홍대 클럽 가보셨어요? 한국의 밤 문화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노래방도 꼭 가봐야 해요. 예카테리나는 이런 활동적인 데이트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술집은 있지만 노래방 같은 건 없거든요. 지훈 씨가 그럼 오늘 노래방 가볼까요? 라고 제안하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인연이 결혼정보회사나 소개팅 어플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저희 셋 모두 러시아에서는 수십 번의 소개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지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남성들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준호 씨, 성민 씨, 지훈 씨 모두 각각 다른 성격이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러시아어를 배우려고 하고 성민 씨는 러시아의 기술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고 지훈 씨는 예카테리나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안내해 주었어요. 이런 배려는 러시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러시아 남성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자기에게 맞춰주길 바라지 자기가 상대방을 위해 뭔가를 배우거나 노력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달랐습니다. 엘레나 씨, 러시아 전통 음식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저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준호 씨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감동받았어요. 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거든요.
성민 씨도 올가에게 러시아 프로그래밍 서적 추천해주세요. 러시아 개발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지훈 씨는 예카테리나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통 무용에 대해 공부해왔다고 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려와 존중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 세 커플 모두 진지한 교제를 하게 되었고 정말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올가가 성민 씨에게 프러포즈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제한 지 겨우 6달 만의 일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확신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엘레나, 나 정말 행복해. 성민 오빠가 나한테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 올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성민 씨의 프러포즈 방식도 정말 로맨틱했다고 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올가, 나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어로 야 테비야 류블류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민 오빠가 러시아어 배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발음. 연습하는 걸 몰래 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 올가의 말에서 성민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로 예카테리나와 지훈 씨도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이 커플은 조금 다른 방식이었어요. 지훈 씨가 예카테리나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위해 우크라이나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훈 오빠가 키예프까지 와서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렸어. 우크라이나어도 배워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 우리 아빠가 완전 감동하셨어. 예카테리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통 의상도 입어봤대. 사진 보여줄까? 예카테리나가 보여준 사진을 보니 지훈 씨가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정말 귀여웠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세 명이 모두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특히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힘들었던 결혼 문제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이야.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저희의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준호 씨의 회사 동료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로맨틱한 스토리다라고 하면서 부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서도 연애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서 결혼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준호 씨의 동료가 한 말이라고 했어요. 한국 젊은이들도 연애와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더욱 놀라운 건 저희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러시아 여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올가가 모스크바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한국에 그런 남자들이 있어? 라는 반응이었다고 해요. 내 친구 이리나도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 그리고 안나도 한국 유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 올가의 말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저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였죠. 예카테리나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키예프에 있는 내 친구들이 한국 남자들에 대해 계속 물어봐. 정말 그렇게 좋아? 어떻게 만날 수 있어? 이런 질문들 말이야. 그래서 저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한국 남성들과의 만남에 대한 조언을 정리해서 보내주기로 했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국에 와야 하는지, 한국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조건을 보고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진정한 사랑을 찾으러 와야 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한국 남성들은 진심을 알아봐. 계산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 우리 문화만 고집하면 안 되고 서로 맞춰가는 자세가 필요해. 올가가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최고야. 억지로 만들어진 만남보다는 일상에서 우연히 만나는 인연이 더 진실해. 예카테리나의 조언도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저희의 경험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한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저와 준호 씨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모두 결혼을 결정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엘레나, 우리도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해볼까?
어느 날 저녁 한강을 걸으면서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러시아 사람이라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더니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엘레나 씨가 러시아에서 와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엘레나 씨 덕분에 제가 더 넓은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준호 씨와의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우선 제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무역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였죠. 엘레나 씨, 저희 회사에서 러시아 시장 개발 담당자를 찾고 있어요. 러시아 현지 사정도 잘 아시고 한국어도 능숙하시니까 정말 적합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면접에서 받은 제안이었어요. 이 일이 정말 운명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결혼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게 아니라 제 전문성도 인정받으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준호 씨도 정말 기뻐해 주었어요. 엘레나가 한국에서 자기 일을 갖게 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 거네. 준호 씨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가와 성민 씨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러시아에서 온 며느리들이 정말 효도를 잘한다고 하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요즘 한국 젊은 여자들은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하는데 러시아 여자들은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더라. 어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희가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올가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식 전통 예식과 러시아식 축복이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결혼식이었어요. 올가는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치렀는데 정말 예뻤어요.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러시아 전통 의상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네. 올가가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감탄하더라고요. 성민 씨 어머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한복이었는데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예카테리나의 결혼 준비도 한창이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오가면서 양쪽 가족 모두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지훈 오빠 부모님께서 우크라이나까지 오시겠다고 하셔. 정말 감동이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준호 씨와의 결혼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준호 씨가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장소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어요. 엘레나, 우리가 처음 만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준호 씨가 긴장한 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엘레나와 함께 보낸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엘레나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준호 씨가 반지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엘레나, 나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엘레나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 올 때 꿈꿨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네, 좋아요. 제 대답에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약혼 소식을 러시아에 있는 부모님께 전해드렸을 때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먼 나라에서 결혼하면 언제 볼 수 있겠니? 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준호 씨가 러시아어로 직접 인사드리는 영상을 보내드렸더니 마음을 여셨어요. 야 호추 포즈나코미차스 밤이저는 당신들과 알고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러시아어로 말하는 준호 씨를 보시고 정말 감동받으셨거든요. 저희 딸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정말 좋은 곳이라는 걸 알겠어요. 아버지께서 준호 씨를 인정해 주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올 때는 단순히 좋은 남편감을 찾으러 온 거였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자신의 일을 갖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저희 세 친구 모두가 각자 다른 방식이지만 한국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올가는 안정적이고 지적인 파트너를, 예카테리나는 활발하고 재미있는 파트너를, 저는 진실하고 따뜻한 파트너를 만난 거죠. 우리가 러시아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정말 다르지?
예카테리나가 말했을 때 올가와 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남자들은 진짜 다르다. 여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봐주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저희의 경험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한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한국식 전통 혼례와 현대식 결혼식을 함께 치르기로 했어요. 러시아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오셨고 한국에서도 준호 씨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올가, 예카테리나와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꿈만 같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올가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수십 번의 소개를 받아도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못 만났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다니. 예카테리나도 신기해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 저의 말에 3명 모두 눈물을 글썽였어요. 결혼식 당일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셨어요. 특히 한국 분들이 저희의 국제 결혼을 정말 축복해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좋은 며느리들이 와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리는 순간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준호 씨 어머님께서 우리 딸 됐구나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덩달아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엘레나야, 멀리서 와서 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 편하게 생각해라. 어머님의 따뜻한 말씀에 정말 한국이 제 2번째 고향이 된 것 같았어요. 러시아에서 온 부모님도 한국의 혼례 문화에 깊이 감동받으셨어요. 이렇게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라니 정말 좋은 나라에 시집 간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많은 외국인 커플들을 만났어요. 특히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요즘 이런 국제 결혼이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동유럽 여성들과의 결혼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직원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일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러시아 기업들과의 무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가 가진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가 정말 도움이 되었거든요. 엘레나 씨 덕분에 러시아 기업과의 계약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적 차이를 잘 설명해 주셔서 오해도 없고요. 상사분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 씨와의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보르시 만들어줄까? 아니면 김치찌개 먹을까? 이런 사소한 선택들도 저희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어요. 러시아 문화와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순간들이었거든요. 1년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의 이야기가 한국의 여러 매체에 소개되면서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러시아 여성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엘레나 씨들 이야기를 듣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러시아 여성이 수백 명이 된다고 해요. 학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저희와 비슷한 성공 사례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는 외국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러시아에서도 한국이 정말 좋은 결혼 상대국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러시아 대사관 직원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저희가 한국에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찾고 그 과정에서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거니까요. 엘레나, 우리가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 올가가 아이를 낳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했어요. 예카테리나도 맞아. 여기서 진짜 인생을 찾은 것 같아라고 대답했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것은 단순히 좋은 남편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꿈,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었거든요. 준호 오빠, 고마워요.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준 운명에게도 감사하고요. 어느 날 저녁 준호 씨에게 말했더니 나야말로 고마워. 엘레나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라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계산으로 찾는 게 아니라 진심과 진심이 만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런 진심이 통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저희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국경을 넘나들고 진심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